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오늘요 비도 안 오고 날도 쾌청하니 좋아요. 미세먼지 지수도 낮고요. 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기도 하고 휴가 시즌이기도 합니다. 미묘하게 들뜨고 이 주변 생활을 둘러싼 여건들은 나쁘지 않은데 딱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바로 국내 증시인 것 같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하고요. 이번 주 내내 주 후반 들어서 지수가 크게 밀려났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발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조금 좀 주무셨다가 일어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로 인해서 촉발된 갈등들이 글로벌 증시를 억누르고 있고요. 우리 증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증시를 들여다보면 고민이 좀 많아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12시 이 방송 들어올 때쯤 되면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방송을 들떠서 하는 것 같아. 요즘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여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또 이 종목이나 시장에 대해 배워나가는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한 시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지수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박민영 SNS 시작합니다. 네,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시간,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또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권주임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셔가지고요. 오늘 또 새롭게 권주임님을 대신해서 이분이 다시 한번 재등판을 하셨습니다. 박지영 차장님 그리고 양태준 대리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양태준 대리님도 오셨으니까요. 포트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각도 한번 들어보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트 상황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지금 FNF가 어제 팔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오늘 5% 이상 올라가면서 지금 손실률 많이 줄인 상황이에요. 1% 채 되지 않는 손실이고요. 더존비조는 오늘 0.9% 소폭 내리면서 수익률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도 13% 수익 중이고요. KTNG, 하이비전 시스템 모두 다 오늘 탄력 나쁘지 않네요. 손실률 모두 다 줄여놓은 상황으로 전체적으로는 493~4만 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포트 수익률은 3% 정도이고요. 포트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양태준 대리님, 포트 지난번에도 예. 보셨지만 이번에 또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어요. 이 현재 포트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거 좀 뺐으면 좋겠네, 아니면 바꿨으면 좋겠네 하는 게 있으신지? 전 뭐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그래요? 있고요. 근데 네. 제가 한 달 전쯤이었나요? 그때 이제 LG U 플러스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저희 수익으로 나왔어요. 그게 없어서 약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갖고 아직까지 좀 보유를 해야 좋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파셨다고 하니까 네. 약간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 외의 종목군들 뭐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아니 언제까지 보유하라고 그러면 얘기를 해주시죠. 다음에 나 올 때까지 보유해라. 장기로 가라. 연말까지 보자. 뭐 이렇게. 목표가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제가. 그렇긴 했죠. 예, 지금 뭐 현재 뭐 5G에 대한 할 말이 부분들이 없네요. 워낙 시장이 핫하기 때문에 약간 네. 좀 아쉽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외에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계좌를 열어봤을 때에도 이렇게 수익이 난 부분들로 손실폭이 상당히 낮은 이런 계좌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포트와 수익률, 현재 구간 뭐 상당히 좀 매력이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없는 동안 운영을 잘하셨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유, 다행이에요. 어제만 오셨어도 이게 뭐야 라고 하셨을 텐데 오늘 손실을 좀 많이 줄인 상황에서 보셨네요. 오늘 양태준 대리님 오시니까 채팅창에도 또 당연히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양태준 대리님 크크크크 LG U 플러스 이야기 당연히 하실 것 같아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뭐 나왔죠. 그리고 오늘 의상이랑 뭐 잘 맞아서 빛나시네요 라고 한창수님께서도 올려주셨어요. 오늘 제가 좀 엣지를 줘봤는데 괜찮나 봐요. 네, 일단 FNF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저희 방송 시작하기 이전부터 글을 올려주셨어요. 박 차장님 이거 너무 고민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오늘 와서 FNF를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올라갈 땐 또 이렇게 강하게 가주니까 이거 수익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여지껏 기다렸는데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또 다른 희망 고문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만약에 우리 박명 앵커의 흔들리는 마음
맞춰서 매매를 했으면 지금 FNF는 한 4번, 5번 샀다 팔았다 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유는 변동성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FNF는 지금 양반입니다. 다른 쪽 내수, 유통 이런 거 빠지는 다이오 거 보면 뭐 양반이긴 봤을 때 하죠. 네. 아주 급락을 했는데 그나마 좀 잘 버텨줬거든요. 그리고 많이 빠졌다가도 어느 정도 탄력 있게 올라와주고 이러면 사실 조금 보유를 저는 해봐도 좋다라고 봐요. 물론 빠질 때도 무섭게 빠지니까 뭐 손실 날 때는 막 10%까지도 확대가 네. 됐었는데 이제 이런 변동성 있는 종목들 투자를 하고 신고가 종목들 투자를 하려면 그 정도는 좀 감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금 좀 꺼림직한 거는요. 멜린치 창구가 맞아요. 매수일이라는 게 좀 꺼림직한데 그게 뭐 모든 종목에 적용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죠. 만약에 여기서 이런 모양새가 나온다, 양봉 나온다, 그러면 이건 또 이야기 달라지거든요. 네. 신고가 매매하는 사람들이 달라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저는 82,000원 넘어서면 조금 더 들고 가봐도 좋을 만한 모양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 그건 온 것처럼 7만 원, 여기 이 가격 이탈하면 그때 우리 뭐 손절 처리를 하더라도 조금 더 저는 들고 가 보는 게 포트상 그림상도 뭐 의류주나 중국 관련된 종목 한 종목 정도는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보죠. 양태준 대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박 차장님의 의견은 예. 사실 저희가 이 종목을 매일같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기존의 의견과 좀 동일하게 주셨는데요. 오늘 오셔서 딱 봤을 때 FNF 0.9% 손실 괜찮아 보이세요? 이게 또 빠질 때는 급격히, 또 오를 때도 급격히. 그냥 심플하게 정고점까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 라인 정확히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정고점이 92,500원인데 아우. 최근에 이제 이렇게 낙폭을 키운 종목군들이 이제 다시 올라갈 때는 정고점까지는 한번 시도해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정고점 매매의 패턴을 선호하는 투자자분들과 세력이 붙는다 했을 때에는 뭐 6월 21일 날이기 때문에 92,500원, 즉 한 9만 원 선까지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손실폭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지금 상황에서는 9만 원 선권대 올라가고 네. 있고 뭐 수급만 봤을 때도 지금 뭐 연기금 쪽 달라붙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2거래일 연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물론 이제 이런 수급만 놓고 봤을 때도 뭐 다시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충분하게 매력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또 기술적인 측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손절 라인을 뭐 7만 원 선까지 잡아놓고 어느 정도 좀 길게 좀 보신다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박 차장님, 권주인님, 양태준 대리님 모두 다 일단은 지속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채팅창에도 많은 의견들이 오네요. 지훈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유 85,000원까지, 뭐 탐라주초님 9만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카라님, 수연님은 박 차장님께서 역시 제 펄럭키를 정리해 주시네요. 에이 모르겠다, 들고 갈란다라고도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FNF에 대해서는 일단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다른 종목들도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연대 책임 한번 가볼까요? 권주임님이 하이비전 시스템을 이야기하셨고 그날 제가 좀 많이 담았어요. 양태준 대리님. 하이비전 시스템. 네, 160만 원이나 매수를 한 상황이에요. 예. 지금 뭐 손실폭은 크지 않아요. 한 5천 원 정도 손실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올라줘서 하이비전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래가 되는 것만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물론 그때 어떠한 투자 포인트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기 네.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뭐 짚고 말씀드리기 좀 그럴 것 같고 그냥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단기 바닥권 형성을 했기 때문에 상승 궤도로 좀 올라섰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지지선 확보가 15,000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5,000원에서 그 다음 매물대 저항이 17,000원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땐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한 17,300원 선까지 그때 목표가가 얼마였었나요? 어느 정도 됐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7,300원까지는 그래도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물론 거의 뭐 기술적인 부분들로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에서 흔들릴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 궤도로 좀 올라섰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이것도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네. 지금 보니까는 뭐 약 한 1% 정도 수익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 기다리시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또
권주임님의 종목이었는데 양태준 대리님 긍정적으로 답변 주셨는데 박 차장님 뭐 하실 얘기가 있으셨어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뭐 이런 표정이었어요. 아니요,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나쁘지 않고요. 지금 실적이 어닝 시즌이 좀 돌아오고 있어요. 몇몇 네. 종목들 실적이 이제 발표되면서 변동성 키우고 있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제 하반기에 좀 좋아질 종목이에요. 하반기에 그쵸? 애플 관련된 매출이 일어날 거고 그 뒤에는 또 갤럭시 노트 관련돼서 또 매출이 일어날 겁니다. 검사 장비 쪽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닝 시즌에 지금 가장 기대되는 거는 IT 전기전자니까 반도체랑 뭐 포트에 없어요 지금 IT 쪽이. 그러네요. 더준비전 고영이 나갔고. 고영이 나갔기 때문에 없어서 물론 이제 새로운 더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교체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포트 구성상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뭐 포트가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FNF, KTNG, 더존비전, 하이비전 시스템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조금 마음 놓고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남자의 종목이 궁금해지네요. 열어볼게요. 박 차장님의 종목은요. 저희 들어봤었던 종목들이에요. 한미반도체 그리고 SO일입니다. 양태준 대리님은 YG엔터 그리고 RFHIC 권주임님이랑 두 분이 통신 쪽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재등판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YG엔터부터 들어볼까요? 금요일이니까 조금 흥겨운 종목군의 느낌으로 가보죠. 네. 블랙핑크 좋아하시나 봐요. 최근에 좀 들어보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좋더라고요. 이제 그 노래 음이라든지 그런 게 약간 좀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듣고 있는데 우선은 YG엔터 같은 경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솔직히 여자 아이돌 효과를 지금까지 거의 못 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과거에 2NE1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2NE1 같은 경우는 좀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그 외 소속 가수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었기 때문에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음악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뭐 SM이라든지 JYP엔터에 비하면은 주가가 좀 오랜 기간 좀 긴 터널을 좀 지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선 최근에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블랙핑크 어떻게 보면은 YG엔터를 좀 살려줄 수 있을 만한 기대가 좀 있는 여자 아이돌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과거에 이제 SM 같은 경우가 손놀시대가 좋아서 뭐 주식을 사갖고 대박 났다는 뉴스도 많이 나왔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여자 아이돌 가수의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 그 이후에 뚜렷할 만한 부분들이 없다가 최근에 JYP엔터의 트와이스 효과가 나왔었죠. 맞아요. 그렇기 투둥이들.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YG엔터는 안 갔단 말이에요. 그때도.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방탄소년단이 나오면서 블랙핑크에 대한 부분들이 갑자기 시장의 화두가 되고 그로 인해서 YG엔터 지금 그동안의 긴 터널을 뚫고 상당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강한 시세 연속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아이돌 가수에 대한 효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러한 기대와 어느 정도 좀 전망을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엔터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근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만큼 이제 주식은 또 그만 기대를 많이 갖고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 대처도 상당히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YG엔터요. 저희 YG엔터 막 영상이 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좀 박재영 차장님이 모니터 안 보시고, 그러니까 컴퓨터 안 보시고 영상을 그렇게 뚫어져라 보는 거 처음 봤거든요. 박 차장님, 블랙핑크는 아셨어요? 뚜뚜뚜 아세요? 뚜두뚜두. 뚜두뚜두. 그럼요. 뚜두뚜두. 저는 왠지 박 차장님은 뚜르르 뚜르르 뚜르 이걸로 가실 것 같은 거예요. 아기상어 느낌. 워낙 이제 육아도 하시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 트와이스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이렇게 그 삼촌 팬들 그렇죠. 그 역할이 아재 팬들. 큽니다. 아재 네. 팬들. 돈도 많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앨범도 많이 살 수 있고 오호. 물건도 많이 이렇게 오호. 아재 팬들이 많아야 좀 커갈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저는 YG엔터가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네. 얼마 전까지 사실 블랙핑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신곡이 나오면서 야 노래도 좋고 이번에 이런 방송 얘기 타 방송 얘기해도 되나요? 네. 런닝맨에 나온 걸 그럼 봤는데 되죠. 너무 이쁜 거예요. 예뻐요. 이 아재 팬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학생들 물론 이제 팬이 많아야 성장할 수 있는데 네. 그 다음에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는 아재 팬들이 필요하다. 기관수 보면요, 최근에 YG엔터 기가 막힙니다. 이게 펀드 매니저 아재 팬들이 주식을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볼까요? 기관수급이 기관수급? 빠르게 올라오고 네. 있거든요. 사실 YG엔터는 빅뱅이 군대 가면서부터 엔터 쪽에서는 좀 경쟁에서 탈락했었는데 사실 JYP가 제일 잘 갔고 네. 트와이스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경쟁에 좀 합류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빅뱅이 돈을 벌어봐야 YG엔터가 먹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블랙핑크는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죠. 이제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거죠. 그래서 뭐 YG엔터 긍정적으로 저 역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랑 같이 아침 방송하시는 김민진 팀장님이 이 박 차장님이랑 같이 일하시잖아요. 네. 김민진 팀장님은 그렇게 트와이스를 좋아하셨는데 네. 오늘 박 차장님 또 블랙핑크를 좋아하셨네요. 아니요. 김민진 팀장도 약간 갈아탔습니다. 갈아탔어요. 네. 아유, 남자 마음은 갈 때라더니. 네, 어찌됐건 블랙핑크가 대세긴 한가 봐요. 일단 YG엔터 저희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자, 이제 박재용 차장님의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먼저 갈게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7월 18일에 이 박 차장님의 종목이었어요. 얼마 되지 않았네요. 오늘이 20일이죠? 네.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이제 뭐 살짝 조정도 받았고요. 이제 어닝 시즌이기도 하고 지금 시장을 좀 이제 두 개로 전략을 나눠보자라고 한다면 네. 내수 쪽, 무역 전쟁과 관련 없는 내수 쪽, 그리고 어닝 시즌이니까 실적이 좋은 IT 이런 쪽 이제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최근에 뭐 TCK가 실적이 나오고 증설 발표하고 그런 뭐 이슈들이 있으면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주가가 많이 오른 쪽은 조금 조정받고 있고 많이 빠진 쪽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악재 다 반영하고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 잘 보면 가더라고요. 한미반도체 네. 같은 종목들도 사실 고영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비슷한 컨셉인데 고영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안을 좀 찾는 수요가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 가지고 왔고요.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이제 후공정의 다양한 그 공정을 해주는 그런 이제 고가의 장비입니다. 세척, 건조, 3D 비전 검사, 그다음에 핸들링까지 다 해주는 그런 장비인데요. 이쪽이 캐시카우 역할을 계속 해줄 거고요. TC본더라는 이 고사양의 그 신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외국산 제품이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이쪽 매출이 신규로 가세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예상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고영의 밸류에이션이 22배 정도 돼요. 예상 실적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져서 트레일링으로는 둘 다 50배, 60배 하는 종목인데 이익 성장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닝을 높여잡고 있습니다. 내년 예상이 기준으로 PER 11배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 TC본더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TC본더가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 장비 가격이 굉장히 고가예요. 2~3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수급이 조금 좋지 않았지만 기관의 매수가 조금 들어오면서요. 외국인이 많이 팔았네요. 외국인이 많이 개인이랑. 팔았어요. 네. 근데 기관의 매수가 조금 들어오면서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추세상으로 보더라도 1분기 실적 나오면서 계속 좀 하락했었는데 추세선 하단을 지금 돌파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들도 많이 그 상향 돌파했고요. 역배열됐던 이평선들도 지금 정배열되고 있는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IT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고점 돌파하는 종목 따라잡아도 좋겠지만 반대로 턴어라운드하는 종목에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한미반도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차장님은 그런데 이 반도체 후공정 쪽의 종목들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 종목을 자주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유니테스트도 그렇고. 그렇죠. 전공정은 사실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는 어느 정도 마쳤잖아요. 네. 전공정 장비는 이미 다 들어갔을 거고 전공정 장비가 중국 쪽에 진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공정 장비는 처음에 설계 때부터 같이 들어가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후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 전공정 장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후공정 장비가 들어가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세화 공정이 좀 약하거든요. 네.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세화가 좀 잘 안 돼 기술력이 떨어지면 불량률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불량을 걸러주는 게 후공정 장비들이거든요. 그러면 후공정 장비를 조금 더
국내 업체들보다는 많이 투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대한민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투자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본다면 중국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전공용 장비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후공용 장비가 지금 뒤따라 올라간다라고 보면 후공용 장비 지금부터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Y젠터와 한미반도체 각각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곧장 양태준 대리님의 종목으로 빠르게 이어가 보죠. RFHIC. RFHIC 건주임님께서 저희 시간대 2번이나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양 대리님 네.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그건 제가 모니터를 못했어요. 아 진짜요? 예. 좀 초반이었긴 했는데 그래서 이 통신 장비 쪽에 뭐 이노와이어리스부터 해서 대한광통신 한 번씩 건주임님 계속 통신 장비 쪽을 주셨었거든요. 같은 회사에서 그 되게 좋게 보시나 봐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관심을 주는 업종이 뭐 2차 전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5G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통신 3사 대표들이 또 만나서 지금 이제 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는 기대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좀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통신 장비도 제가 이제 거의 앞전에 뭐 LG U 플러스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5G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이제는 상당히 많이 올라서고 있다. 물론 평창 올림픽 이후로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거품이 큰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부담감도 있었는데 맞아요. 다시 한번 5G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시장에서 많이 올라서고 그만큼 이제 4G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어느 정도 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장비군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5G 관련주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심플하게 그냥 수급이 탄탄하게 좀 받쳐주고 있다라는 수급이요? 부분들. 네. 그러니까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물론 기관이라든 외국인들이 무조건 다 이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투신과 연기금 외국인이 사는 이유는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는 그래도 확실하게 해두고 가자라는 건데 이렇게 기관들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수급을 맞춰주고 있고 5G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서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상승 궤도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장주가 치고 올라가 주면은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좀 따라가주기 편하거든요. 네. 왜냐면 대장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애들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리고 내가 올라갈 때 충분하게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연기금과 투신권 쪽에서 한 7거래일 정도 지금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서서히 다시 한 매수 관점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트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전 고점이 28,200원, 그러니까 6월 4일 날 한번 찍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이평선 다시 한번 지지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전 고점 탈환도 상당히 좀 쉬울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현재 가격 구간 내에서는 우선 전 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통신 장비 쪽에도 종목이 많잖아요. 네. 솔리드, 대한광통신. 어젠 또 저 오후 방송에 어떤 분은 오이솔루션을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RFHIC를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급?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왜냐면은 종목들은 수급이 별론가요? 우선 말씀해 주셨던 오이솔루션 뭐 기관도 수급 전혀 없고요. 아. 그리고 또 아까 뭐 대한광통신. 솔리드 어머. 지금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관 외국인 동시에 순 매도가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어제도 기관들 대량 매도 나왔고 외국인들도 이거래일 연속 매도 물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정 흐름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와 반대로 지금 RFHI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들 수급이 어떻게 보면 지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네. 그냥 심플하게 그냥 기관들이 사는 종목이기 때문에 5G가 좋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종목을 고르기 힘들 때는 그래도 이러한 수급에 동참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뭐 오이솔루션, 솔리드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안에서 어떠한 종목을 선별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수급이 좀 압축이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네. 들어가시면 그래도 내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기왕이면은 매도 타임을 잡을 때도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때 한 번 더 잡기 쉽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RFHIC 기억을 해보겠고요. 혹시 박 차장님은 이쪽 통신 장비 쪽에 그건 박 차장님이 통신 장비 쪽 종목을 얘기해 주신 게 거의 없으셨던 것 같아서. 그랬었나요? 네, 없었어요. 박 차장님 거의 다 반도체. 워낙 이제 우리
권주임이 많이 갖고 와서 뭐 제가 거기 끼어들 자리가 없었던 걸 수도 있고요. 저는 뭐 통신 장비 쪽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쪽보다는 LGU 플러스나 이런 쪽에 네. 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거 또 나이 많다고 놀리려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제가 99년도에 휴대폰을 이제 처음 샀는데 아 진짜요? 그때 월 한 25,000원, 3만 원 그 정도 요금이었어요. 근데 이 4G가 나오고 네. 4G가 나오고 지금 69,000원짜리 요금을 쓰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저도 7만 원.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이제 통신 관련된 그 단가도 낮았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요금을 지금 할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4인 가족이면 28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5G가 되면 4인 가족만 쓰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쓸 거예요. 에어컨도 쓸 거고 창문도 쓸 거고 물론 이제 거기에다 다 요금을 매기진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8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거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통신 장비 쪽도 좋고 아까 얘기했듯이 대장인 LGU 플러스 같은 쪽이 가야 통신 장비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LGU 플러스나 SK텔레콤 이런 쪽에 뭐 좀 쌀 때 담아두는 것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PCS 아니요라고 하는데요. 박건우님이 응답하라 1999 그때는 PCS. 박사님 PCS예요? 맞습니다. 부인은 못하겠네요. 와 대단하세요. 이분들은 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잠시만요. 양태준 대리님. 예. LGU 플러스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 오늘 RFHIC와 LGU 플러스를 놓고 봤을 때 산다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산다면요? 하나만. 나에겐 돈이 얼마 없어요. 이런 생각으로 봤을 때. 전 그럼 대장도 LGU 플러스. LG 플러스요. 네. LG 플러스 그 사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아직 오른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통신주가 신규 먹거리에 시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다양하게 접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과거의 통신주는 핸드폰 가입자 수만 가지고 막 순위를 매기고 거기에 실적이 나오고라고 했는데 솔직히 LG U 플러스는 KT와 SK텔레콤이 과거에 아이폰 갖고 막 싸울 때 있잖아요. 뭐 누가 이제 처음에 이제 KT에서 아이폰을 먼저 맞아요. 유치하고 있었어요. 상당히 오래전 일이죠, 그것도. 근데 그때도 LG U 플러스는 오히려 아이폰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물 인터넷 쪽으로 더 광고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LG U 플러스는 그때부터 이런 사물 인터넷에 대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만년 3위였죠, LG U 플러스가. 근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만 갖고 봤을 때 만년 3위인데 네. 과연 이제 5G가 들어서고 실생활에 들어섰을 때 과연 LG 플러스가 만년 3위가 될까? 2위 사이로 충분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1위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충분하게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LG U 플러스는 솔직히 이제 아까 이제 포트에 없을 때 좀 상당히 좀 아쉽긴 했는데 지금에서라도 충분하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뭐 관심을 가지고 뭐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했다고 엄청 구박하시는 거 살짝 느껴지시죠, 여러분? 2.4% 오늘 올라갑니다. 14,850원에 거래되고 있는 LG U 플러스예요. 저는 LG U 플러스를 거의 뭐 7년째 쓰고 있으니까 근데 박 차장님 생각해보니까 저는 7년째 쓰면서 5만 대만 개 다 결합이 돼가지고 할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결합되고 모든 게 연결이 되면 할인을 받으면 또 막상 그게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전화나 텔레비전이나 텔레비전, TV. TV나 요즘 말은 TV라고 해요. 인터넷이나 네. 선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이 뭐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컴퓨터에 랜선 들어가죠. 그 랜선 따가지고 TV 연결하죠. 돈이 더 들 게 없어요. 집에서 와이파이 쓰죠. 그러면 통신 뭐 그렇게 들 게 없어요. CJ헬로가 SK랑 이제 매각을 할 때 인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책정을 했거든요. 네. 한 명 가입자당. 그렇게라고 본다면 지금 뭐 그만큼 요금 안 내잖아요. 네. 유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마케팅 비용이. 네. 그렇게 그러네요. 될 것 같아요. 확 뭔가 오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네 종목 얘기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YG엔터, RFHIC, 한미반도체를 했고요. 이제 박재영 차장님 SOL 가볼게요. SOL도 지금 여러 차례 한 3번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으신데요. 지금 채팅창에도 뭐 다 팔고 SOL 사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SOL 포인트 다시 잡을까요? 네, SOL은 사실 이 정유업계라는 게 정유업계가 수급이 계속
타이트합니다. 이유는 2014년도에 유가가 폭락한 이후로 네. 정유업계가 설비 투자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기름값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국제 유가가 많이 급등하면서 이익성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국제 유가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유가 올라간 이유는요. 아마 정치적인 것들이 많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꺼지면서 이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진까지 좋아지고 있거든요. 마진이 좋아지는 이유는요. 유가가 떨어지니까 뭐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4불 초반대까지 갔었던 정제 마진이 최근에 반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4불 초반대면 거의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런데 4불대에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익성에도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기 또 어닝 시즌인데요. 실적도 좋아질 거예요. 정제 마진 안 좋았다면 실적이 왜 좋아? 정유업체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베이스로 유가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재고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요. 그 재고로 남아있던 유가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번에 1,300억 정도의 재고 자산 이익이 반영이 될 겁니다. 네. 2분기 실적도 좋아질 거고요. 하반기 정제 마진 좋아지고 뭐 유가 하락하고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수급 타이트하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지금 설비들이 아마 여름 때 되면 정비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정제 마진은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배당도 많이 합니다. 배당도 뭐 평균적으로 한 이제 10,000원 정도 하니까 10,000원이 아니죠. 4,000원 정도 하니까 4% 정도 3% 후반대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가격대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10만 원 이제 10만 5천 원대를 지지를 하면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지금 전고점에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유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제 마진 안정이 될 거고요. 수급도 타이트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질 때마다 배당이라든지 이런 안정적인 측면에서 투자하기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매도를 한다면 매수해서 어느 가격까지 보시는지요? 12만 원 정도 봐도 네. 좋을 것 같아요. 12만 원 정도 봐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때 상황 좀 봐야겠지만 정유주들 뭐 화학주와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인 이제 상승을 보여줄 수 있고요. 지금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12만 6천 원에서 13만 4천 원대까지 뭐 단계적으로 좀 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종목은 다 이야기 들어봤어요. 다들 이제 어떤 종목에 끌리고 계실지 채팅창이나 뭐 시청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시간 조금 남아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양태준 대리님 제가 LG우플러스를 산다면 예. KTNG를 빼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KTNG요? 네, 조금 좀 정체되고 있어서. 네. KTNG를 PC가 잠시만요. 좀 멈춰가지고. 지금 KTNG가 0.4% 네. 포트에서 손실 구간이고요. 예. 산지는 한 2주 돼가는데 좀 조용해요. 조용한데 조용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아닌가요? 이게 지금 뭐 그냥 다른 종목군들이 너무 좀 널뛰기가 심한 종목군들이 많았어가지고 뭐 KTNG가 상대적으로 좀 약간 좀 묻힌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지지선 확보했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만약에 LG우플러스를 사야 되는데 어떤 종목군을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네. 지금 포트에서 수익이 난 종목을 아니면 또는 손실이 수익이 난 최소화된 종목을 매도를 하고 사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뭐 KTNG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고 우선은 한 11만 원 선대까지는 한번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매물대 뚫고 올라와갖고 약간 상승 궤도로 올라섰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11만 1,000원대까지 한번 보유하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박 차장님은요? 박 차장님의 종목이었었어요. 제가 갑자기 막 박 차장님이 추천할 때 안 사고 딴 때 샀던. 네, 월요일날 샀어요.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그래요? 일주일 갖고 일주일.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시장이 흔들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양반이에요. 그랬죠. 수익률로 봤을 땐 양반인데 지금 뭐 좀 더 공격적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LG우플러스랑 KTNG를 교체하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더존비주원을 매도하고는요? 둘은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더존비전이랑
그 LGU 플러스는 저는 성격은 약간 좀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LGU 플러스가 성격상으로 보면 KTNG랑 비슷하게 약간 방어주적인 성격. 그래서 두 개 교체하는 거는 맞다라고 보는데 글쎄요. 어차피 내가 꼭 교체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KTNG가 맞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뭐 KTNG의 지금 한 종목 더 살 수는 있어요. 그냥 LG 플러스를 담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사실은 오늘 뭐 출발할 때만 해도 FNF를 매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FNF는 그냥 포트에 두는 걸로 저희 결정을 내렸고요. 마음을 좀 단디 잡고 가겠습니다. LG U 플러스 쪽을 오늘 한번 포트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을 써서 14,850원에 38주를 매수 걸었고요. 체결은 아직 되지 않았어요. 14,850원에 매수 일단 걸어둔 상황입니다. 방송 이후에 제가 변화가 있다면 좀 조정을 해서 포트에 담든 아니면 일단 뭐 다음 주로 기회를 넘기든 하겠습니다. LGU 플러스 담아봤는데요. 양태준 대리님 잘 되겠죠? 목표가 짤막하게만 언급해 주신다면요. 가격만 딱. 우선은 지금 현재 추세를 봤을 때는 저는 좀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네. 작년 고점이죠. 17,000원대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그때 나왔을 때도 오늘처럼 LG U 플러스가 포트에 없다면? 커트에 없고 잘 간다면 네. 참 그때 좀 씁쓸하겠죠. 근데 물론 지금 LG U 플러스 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뭐 상승 궤도로 올라섰기 때문에 네. 뭐 좋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저희가 만날 때는 포트에서 큰 수익 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빠진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드려서 전화 연결을 하든 아니면 스튜디오로 건주임님과 같이 모시든 저희가 어떻게든 다시 근데 한번 제가 하루 AS를 쉴게요. 그 틈을 타서 어디 네. 가시려고요? 안 되십니다. 어찌됐건 양태준 대리는 오늘 너무너무 고생해 주셨고요. 박 차장님도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박정 차장님, 양태준 대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